네,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PQR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에 있는 질문을 봤을 때는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에 만족하는 진리집합 먼저 구해보고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 절대값 조건 P를 보시면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네, 많이 해보셨죠? 실수 A, B에 대해서 절대값 합이 0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A, B가 모두 0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 P는 큰 어려움 없이 A, B가 0으로 같다. 이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조건 Q를 보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좀 완전제곱식이니까요. 식을 변형하면 a-b의 제곱은 0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a-b가 0이라는 거죠. 결국 요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a와 b가 같은 경우가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조건 R을 보시면 자, 절대값 a 플러스 b와 절대값 a-b가 같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식의 값이 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반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 a 플러스 b가 뭐 a 마이너스 b거나 또는 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죄송합니다. a 마이너스 b죠.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반대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거는 네 a가 0이든지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조건 P의 진리집합은 A, B는 모두 0으로 같다. Q의 진리집합은 A, B가 같다. 그 다음에 R의 진리집합은 A는 0 또는 B는 0이다.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천천히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P의 진리집합은 뭐겠습니까? P의 진리집합은 네 A, B가 모두 0인 경우죠.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은 A하고 B 같은 경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집합의 포함관계를 봤을 때 다시 말하면 경우의 수의 개수를 봤을 때 자, A, B가 모두 0으로 같은 경우는 뭐 A, B가 0으로 같고 A, B가 뭐 1로 같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합의 포함관계로 봤을 때는 네,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충분 조건이 맞겠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겠습니다.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선생님이 바로 쓰겠습니다. not P라는 것은 뭐겠어요? A는 뭐예요? P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A, B가 모두 0이 아니다. A, B가 0인데 그의 부정이잖아요. 그죠? 부정은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부정은 A는 0이고 B는 0이니까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그쵸?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not R은 어떻게 됩니까? not R은요. not R은 A는 0이 아니고 이거고요. B는 0이 아니다. 그러면 집합의 포함력을 봤을 때 요 not P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지 않는다. 이거고요. not R은 어떻게 씁니까? not R은 둘 다 0이 아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어떤 게 되겠어요? 네, 앞에 게 더 큰 범위죠.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갔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뭐냐면 Q이고 R이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쓴다면요. Q이고 R이다. 요 Q이고 R이라는 건 되겠습니까? Q하고 네 R의 교집합이 되겠죠. 진리집합으로 따지자면 자, 그럼 Q이고 R인 것은 뭐냐면 Q의 진리집합은 A와 B 같은 거고요. R의 진리집합은 뭡니까? R의 진리집합은 둘 중에 A, B는 같으면서 둘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0이어야 된다니까 요게 뭐냐면 굳이 따지자면 요게 뭐냐면 뭐겠어요? 두 개 같으면서 두 개는 0이어야 된다. 그냥 둘 다 0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는 P이기 위한 표조건. 여기서 구한 요 A, B는 0을 같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그냥 P의 진리집합 A, B는 0이 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요 디귿에 나오는 Q이고 R 이런 저는 뭐뭐이고 R은 다시 말하면 각각의 진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시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개가 되겠네요. 다음 11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을 보시면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 q가 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p가 낙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실수 a의 최소값.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P가 낙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각각의 진리 집합을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네, 라지 P하고요. 낙 Q는 뭐겠습니까? Q의 여집합이죠. 근데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항관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네, 거꾸로. 그렇죠? 좀 이쁘게 쓸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이 소리겠죠. 그럼 우리는 Q의 여집합 그 다음에 P 집합 P 각각의 진리집합을 먼저 구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not Q는 뭐예요? not Q. Q는 Q가 뭐였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였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것을 2차 부동식을 풀어주시면요. x-1, x-4 0보다 작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범위가 1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따라서 나 Q잖아요. 그죠? Q의 여집합, 진리집합을 이렇게 표시하겠죠. 네, x의 범위가 1보다는 같거나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되겠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P는요. P의 조건이 2x-a였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x의 범위는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따라서 집합 P의 진리집합은 x는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집합의 포함관계가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을 나타내볼까요? 수직선으로 수직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자,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겠죠. 1보다는 이런 식으로 같거나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Q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P, 진리집합 P는요. X는 2분의 1인데 Q의 여집합을 포함해야 되니까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이게 P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작거나 같은데 작거나 같았는데 포함해야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A. 그쵸? 이게 P입니다. 그럼 이런 포함 관계를 성립하려면 요 두 개만 비교하면 되죠. 요 4가 2분의 A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요 4가 2분의 A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등호가 성립하면 되냐? 여기선 되겠죠. 왜냐면 4와 2분의 A에는 모두 빈칸이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계점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죠.
자, 이걸 풀면요. 따라서 네, a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보다는 크다 이거죠. 그쵸? 따라서 a의 최소값은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정답은 8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다음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자, 12번을 보시면 주어진 시기에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시는 사람들은 뭔가 산술기와 평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나 요 x는 1보다 크다 이게 왜 주어졌냐면요, 눈이 말했죠. 이거를 한쪽으로 이항시키면 x-1은 0보다 크다. 아,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데 그때 식으로 요 x-1이 들어가기 때문에 x-1이 양수인 조건을 주어진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뭔가 변형을 할 건데요. 항상 머릿속에 x-1이 들어가게끔 해서 산술기하를 쓰겠다.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원래 식이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6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어떻게 되겠냐, 가만 봤을 때 분모에 x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러면 요거와 곱해져서 약분이 될 수 있게끔 식을 네, 이렇게 되겠죠.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6이라고 해놓고요. 식이 변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뭐 붙여야 됩니까? 더하기 2를 해주셔야겠죠. 네, 더하기 2를 해주시는 이유를 알겠죠? x-1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x 플러스 1이잖아요. 원래의 식과 식은 같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요 x-1과 요 x-1분의 16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요 값은 항상 뭐보다 크다? 2 루트 네, x-1 곱하기 x-1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즉쓴 겁니다. 그 다음에 2는 원래 있기 때문에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돼버리면 루트 16은 4니까 네, 이 값은 2 곱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최소값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언제 최소값을 갖냐? 다시 말하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 이거죠. 이 등호가 10이 나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요 x-1과 네, 요 x-1과 x-1분의 16일 때 16이 같을 때잖아요. 그죠? 그럼 될까요? 양변 x-1을 곱하면 제곱은 16. x-1은 어차피 네, 4가 나와야죠.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죠? x가 언제일 때? x가 5일 때 최소값 10을 갖는다. 항상 등호 성립 조건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다음 1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도 네, 뭔가 산술기의 평균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네, 두 양수 x, y에 대하여 양수라고 제한을 시켰다는 것은 산술기하 평균과 관련다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실수 x, y라고 했을 때는 산술기하를 쓸 수 없죠. 그렇죠? 실수 범위에서는 뭐 코시-슈바르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일단 양수 x, y라고 했기 때문에 산술기하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주어진 식은 x는 a, y는 b일 때 최소값 k를 갖는다. x는 a, y는 b일 때 최소값 k를 갖는다. 이때 a 플러스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술기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주어진 식을 어떻게 바꿀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y분의 9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주어진 식을 살짝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x분의 y 플러스 y분의 9x.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추출해보자면 요 x분의 y하고 i분의 9x를 가지고 뭔가 산술기하, 요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우리가 유도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 앞에 있는 요게 문제인 거죠. 네, 요 x제곱 마이너스 8x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식을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자, 요 x제곱 마이너스 8x 뭔가 2차식, 우리가 항상 말했지만 최소값을 구할 때 2차 함수,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 그 다음에 수 2에서 배우는 극한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많이 구한다 했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요 x제곱 마이너스 8x가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x분의 y 더하기 y분의 9x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요 x제곱 마이너스 8x를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한다 이거죠. 이게 완전 제곱식 돌리면 어떤 수가 필요합니까? 16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x분의 y 더하기 y분의 9x, 그쵸? 그 다음에 빼기 16을 해줘야겠죠. 파란색 쓸까요? 자, 16을 빼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식이 변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x분의 y 플러스 y분의 9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타에서 요 x분의 y와 y분의 9x를 가지고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겠습니다. 산술기하. 자, 이것은 항상 뭐보다 크냐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6을 놓을게요. 더하기 2 루트 x분의 y 곱하기 y분의 9x. 자, 해주시면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이거는 뭐랑 같냐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어진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볼록에서 x가 언제일 때 x가 4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0을 갖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x가 4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0을 구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때의 y값도 얼마가 됐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최소값 마이너스 10을 갖는 것은 요 주어진 식에서 여기를 잘 보셔야겠죠. 요 부등호에서 이게 등호 성립할 때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자, 공간 이렇게 할까요?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셔야겠죠. 요 x분의 y랑 y분의 9x가 같을 때죠. 다시 말하면 9x 제곱이 y 제곱일 때 양변을 치면 3x는 y일 때죠. 맞습니까? 따라서 x가 언제일 때 맞았을까요? x가 4일 때 최소값을 겠죠. 그때 y값은 뭐겠습니까? y값은 12일 때죠. 3x는 y라는 관계식 만족하면 되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산술기의 평균에 의해서 등호 성립할 때가 언제냐면 x가 4이고 y가 12일 때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이죠. 최소값 마이너스 10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k의 값은 네, 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13번의 정답은 6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를 봤을 때, 자, 다음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x가 0보다 크다. 양수 조건이 나왔으니까 뭔가 산술기의 평면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분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분자는 x인데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유도할까? 일단 식을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x는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0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x가 0이 아니라는 것은 x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어진 식을 분자 분모를 x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자, 분자를 x로 나누면 1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마이너스 1 더하기 x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주면 순서로 쓸게요. x 더하기 x분의 4를 먼저 써주고 빼기 1 분의 1입니다. 그죠? 근데 요 지금 요 식 전체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따지면 될까요? 요 분모식 변형된 요 분모가 뭐일 때 최소가 되면 요 전체적으로 전체 식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최대가 되겠죠. 분모가 가장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적인 원래의 분수의 값은 최대가 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네, x 더하기 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그럼 바로 쓰겠습니다. 네, x와 x분의 4를 산술기를 써버리면 이 루트 x 곱하기 x분의 4 어차피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요. 자,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면 네, 이 값은 뭘까요? 이가 3이 되겠죠. 3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요 분모의 최소값은 3이니까 그때 3을 넣어주시면 이 전체적으로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의 값은 거꾸로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럼 언제 주어진 시계값이 3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겠냐? 우리는 등호 선입할 때 그잖아요. 등호 선입할 때 결과적으로 요 x랑 x분의 4가 같을 때죠. 다시 말하면 x제곱은 4죠. x가 2일 때 x가 2일 때 최대값 3분의 1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1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실수 x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이 나와 있는데요. P의 조건은 x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 Q의 조건은 네, x는 a보다 크고 3보다 작다. R은 b보다 크다. x는 b보다 크다. 일때 자, 문제 잘 그리셨겠죠? 납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고 납 Q는 R이 유리한 편의 조건이다. 일대 실수 A, B에 대하여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피는 Q이다. 이게 참이라고 말하기 충분하다. 그러면 각각의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각각의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는요. P의 여집합은 뭐예요? Q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겠죠. 나피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다시 말하면 각각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P의 여집합과 Q를 한번 구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not P라는 것은 이 절대값 X의 값이 2보다 크다가 아니라 반대니까요. 2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P의 여집합은 이걸 말하는 거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크고 절대값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사이에 있다. 그쵸? 자, 그럼 수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뭐 Q는 뭐 안 써도 되지만 Q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Q는 A보다는 작거나 크고 3보다는 작다.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어야 된다.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P의 여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Q는 뭐겠어요? Q는 네, 이렇게 돼야겠죠. 포함해야겠죠. 이게 Q입니다. Q가 A 이상 그 다음에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이게 이런 포함관계를 만족하려면 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될까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같아도 되냐? 같아도 되겠죠. 둘 다 네, 구멍이 다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 not Q는 R이다. 이게 참이 되려면 조건이 더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진리집합. not Q는 뭡니까? Q의 여집합이 그 다음에 R의 집합 R보다는 어떻게 더 큰 범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큰 쪽에서 작은 쪽 같다고 했으니까 굳이 쓰자면 R은 네,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보시면 네, 일단 R은 있으니까요. Q 여집합 볼까요? Q의 여집합은 뭘까요? Q의 여집합은 아까 Q 구했잖아요. 그죠? Q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겠죠. 이때 X는 자, 지금 보시면 Q 아까 구해놨잖아요. 그죠? Q가 이거였죠. 이거의 반대죠. 반대. 아닌 거니까 X의 범위는 X는 A보다 작거나 그죠? 작거나 X는 3보다 같거나 크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R은요. R이 뭐였죠? X는 B보다 크다. R은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요 R이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려볼게요. 사실 그거고요. R 먼저 해야겠죠. R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B보다 크다. 이게 R이에요. 근데 이거를 포함하는 요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냐면 이걸 포함해야 되니까요.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A보다는 작고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이게 Q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려면 요 3하고 B를 봤을 때, 그죠? 3하고 B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B는 3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요? 등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되겠네요, 그죠? B가 3이 돼도 Q의 여집합이 R을 포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B의 최소값은요? B의 최소값은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문제 15번에서 구하고자 하는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곱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15번까지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다음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을 보았을 때 아래 그림과 같이 A, B는 8이고요. A, C는 6이고 그 다음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 대접하는 직사각형을 만들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원이 절대부등식을 포함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절대부등식 중에서 산술기하를 아니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가 한번 접근하셔야겠죠. 자, 편의상 요 넓이를 x 이렇게 놓을게요. 그죠?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xy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최대값은 대략적으로 xy 값의 최대값을 구한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xy의 값을 최대값을 구하려면 x와 y에 대한 관계식 하나는 알아야 되겠지 않을까 했을 때 주어진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자면 자, 6은 6, 8, 10 다시 대표적인 특수한 비를 갖는 직각삼각형이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관계식을 생각했을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삼각형 이걸 잘 보세요. 삼각형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원래 큰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에요? 닮음이죠? 맞죠? 닮음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뭐예요? 8-x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y죠. 그러면 닮은 비를 이용하자 이거죠. 닮은 비. 자, 닮은 비를 이용하면 자, 선생님 잘 보세요. 요 8-x 있죠. 요 길이. 요 8-x 대 요 전체 8이죠. 이거는 y 대 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닮은 비 그냥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비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xy의 관계식을 하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항과 여항이 곱샀으니까 8y는 뭐죠? 8y는 6, 8, 48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넘겨주시면 6x 플러스 8y는 48이고 좀 간단히 했을 때 따라서 3x 플러스 4y는 24네요. 그죠? 맞나요? 3x 플러스 4y는 24. 자, 그러면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기하를 선생님이 쓸게요. 산술기하. 자,
주어진 식이 3x 플러스 4y는 24인데 24는 이렇게 쓸게요. 순서를 바꿔서 3x 더하기 4y랑 같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요 두 3x와 4y에 대해서 바로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이거는 뭐보다 크냐면요. 항상 이 루트 곱하면 뭐예요? 12xy랑 같은 거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자 여기다가 약분을 해버리면 12죠. 이렇게겠죠. 12는 네 루트 12xy랑 같은 거고요. 양변을 제곱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4는 12xy 양변을 다시 12로 나누면 바로 쓰겠죠. 12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값? 요 xy의 최대값이 나오겠죠. 뭐냐?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10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넓이가 xy였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그죠? 자 보시면 네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10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다음 1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연습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겠죠.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두 명째 가, 나가 모두 참일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일단 가부터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가부터 볼까요? 가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k는 1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x가 0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k는 1보다 크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참이니까요. 요 x는 0보다 크다. 이 범위가 어떻게 되면 됩니까? 요 x 플러스 k는 1보다 크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에 쏙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꼭 집합의 환관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바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요 x 플러스 k는 1보다 크다는요. 하지만 이거 만족하는 x 값은 뭐예요? 1 마이너스 k보다는 크죠? 맞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x는 1 마이너스 k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범위가 이렇게 돼버리면 x가 0인 양수인 범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너무 직관적인 거라 선생님이 말 설명할 게 따로 없네요. 그죠? 1-k는 결과적으로 1-k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k는 0보다 작다. 같아도 될까요? 같아도 되겠죠. 둘 다 구멍이 빵빵 뚫려 있으니까 그죠? 같아도 포함을 하시키겠죠. 그럼 따라서 k 범위는 1보다 하거나 커야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나 조건을 또 직관적으로 볼게요. x가 0보다 작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죠? x-k 플러스 3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x는 0보다 작다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건 어떨까요? x는 k-3보다 같거나 크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수직선을 그렸을 때
손으로 그려볼게요. x는 0보다 작다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x는 0보다 작다. 네. 이거 범위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있다는 것은 각각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둘 다 만족하는 x가 하나라도 존재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 k-3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겹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k-3이 요 k-3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k-3이 0이 돼버리면 두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요 k값은 3보다 작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가하 조건과 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요 k값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17번은 따로 명제의 조건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모든 실수 x에 성립하려면 어떻게 포함관계가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x값이 있어야 된다. 그럼 범위가 뭔가 겹쳐야 된다. 이런 직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좀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반원 5에 내접하는 또 다른 반원 5원 O2가 있다.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우리가 문자를 지정해서 식을 세울까? 그 다음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해봐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반원 두 개가 어떤 큰 반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자, 문자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 안에 내접하는 반원 중에서 요 반지름을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원의 반지름을 y라고 놓을게요. 여기는 y가 되겠죠. 그쵸? 근데 요 전체 길이가 또 뭐라고 했어요? 요 전체 길이가 반지름이 8이었으니까 16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식 하나를 세워놓고 하겠습니다. 이 x 더하기 y 한 값이 16이잖아요. 16. 그죠? 그럼 따라서 x 더하기 y는 파이는 x와 y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먼저 구해놓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조금 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선생님은 큰 반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각각의 뭘 구할 겁니까? 각각의 반원의 넓이를 빼줄 겁니다.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천천히 가볼게요. 요 s는 자, 큰 반원의 넓이는 뭡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8이라고 했나요?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일단 선생님은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놓을까요? 큰 반지름의 길이는 x 더하기 y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요 길이 x 더하기 y라고 놓을 수 있겠죠. 8이긴 하지만 그죠? 8이긴 하지만 선생님은 뭔가 x 더하기 y로 놓을게요. 그냥. 자, 그러면 이거의 절반이잖아요. 파이 r 제곱. 여러분들 원의 넓이 구할 수 있죠?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근데 반원이기 때문에 2분의 1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 원이 뭐냐면 2분의 1 반지름이 x 플러스 y죠.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O1의 반원, O1의 반원. 자, 이거의 반원 넓이는 뭐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x니까요. 2분의 1 x 제곱 파이. 그 다음에 O2의 반원의 넓이는 2분의 1 y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파이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y의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2분의 1 파이 곱하기, 자, 요 안에 있는 거 구하면 뭐 나와요? 자, 가운데 2xy가 나오겠죠. 2xy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xy 파이가 되겠네요. 네, xy 파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xy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뭘 쓰냐면 산술기하 바로 쓰게 되었습니다. 산술기하 바로 쓸게요. 자, x 더하기 y가 8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8은 x 더하기 y 이렇게 바로 쓰면 되겠죠. 이 값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x y보다 작거나 크다 이거죠. 근데 양변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6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요, 따라서 x, y는 16보다 작다 이거죠. 작거나 같다 이거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x, y가 아무리 커봤자 16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색칠한 부분에 넓이의 최대값은 16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자, 19번.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의 세 조건이 집합이 세 조건 PQR의 전리집합이고, 아까 했던 문제랑 또 비슷한 유형이죠. 주어진 세 명제가 참이래요. P면 Q이다, 나 P면 Q이다, 나 P면 R이다가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오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P면 Q이다가 참이다.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전리집합 관계가 P가 Q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not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그러면 Q의 여집합은 P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ot P이면 R이다. 이게 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P의 여집합은 R에 포함된다 이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P와 Q는 포함관계가 있고요. 자, 한번 바꿔보자면 이걸 바꿔볼까요? 자,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면요, 각각의 여집합은 서로 반대의 포함관계겠죠. 다시 말하면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과 Q죠. 포함관계가 뒤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요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P는 Q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도 Q에 포함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일단 요 나온 걸로 봤을 때 기억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된다. 자, 이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P하고 니은을 보세요. P하고 Q의 여집합, P하고 Q의 여집합을 볼게요. P하고 Q의 여집합. 지금 보시면, 자, 니은을 써볼까요? 니은을 보면
Q의 여집합은 P에 포함되죠. 그쵸? 그러면 Q의 이렇게 하면 되죠. Q의 이건 알 수가 없네요. 볼게요. P 차집합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소리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성립하려면요 P가 어떻게 돼요? Q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돼요. 그죠?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된다고요. 근데 주어진 조건만으로 봤을 때,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P는 Q에 포함되는 건 알겠어요. 그죠? P의 여집합이 들어가는 건 알겠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Q의 여집합이 P에 들어가는 건 알겠지만 그 반대 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X가 되겠네요. X. 옳지 않구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디귿. R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Q에 포함되냐 물어봤습니다. 그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P는 Q에 포함되고 Q의 여집합은 P에 포함된다. 근데 P의 여집합은 또 R에도 포함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디귿을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선생님도 막히네요. 일단 볼게요. 디귿에서 P의 여집합은 R에 포함되고요. 다시 말하면 R의 또 여집합은 또 P에 포함돼요. 그쵸? 그러면 디귿을 포함관계를 잘 아셔야 되는데 R의 여집합은 어디에 포함돼요? R의 여집합은 P에 포함돼요. P에 포함되죠. 근데 P는 Q에 포함돼요.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또 Q에 포함돼요. 그쵸? 잘 보셔야 돼요. R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되고 P의 여집합도 Q에 포함돼요. 그쵸?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R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이 모두 Q의 부분집합인데 이걸 합집해봤자 Q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옳은 설명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19번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다. 뭐 19번을 뭐 PQR의 관계를 막 매끄럽게 막 벤 다이어그램으로 뭐 표시할 수는 좀 뭐 그리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기역, 니은, 디귿에서 뭐 식을 유도하는 집합의 연산은 식을 유도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의 정답은 기역, 디귿 하고요. 문제풀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